자, 먼저 오늘 두 분은 어떤 섹터가 조금 더 핫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섹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는 소재주, 그리고 이상투자자문 김주은 팀장은 반도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소재주라고 갖고 오셨는데 소재주 하면 조금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네. 화학 소재도 있고 반도체 소재도 있고 뭐 OLED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이 중에 조금 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그걸 소재로 삼으려고 소재주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재네요. 네, 괜찮은 소재죠? 네, 괜찮은 소재입니다. 네, 그만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소재주 하게 되면 너무 넓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바라봐야 되는 국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일단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의 특성은 일단 약간 중간재나 이걸 수입을 해서 또 완성재까지 만들어내는 중간 과정들이 상당히 발달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 관련된 데이터 보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을 보셨을 때 이번에 나왔던 3월 달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월 달 같은 기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솔직히 네 계좌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를 삼을 수 있는 한 국가의 수출 지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 지표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한다. 주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산업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수출 주도주들 실적이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증가율 쪽으로 볼까요? 증가율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던 거 이제 다 벗어났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긴 하겠지만은 두 자리 숫자대에서 15%대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런 변화 1분기,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당연히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수출 대표주들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를 또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이를 걸맞춰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확인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신성장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 쪽으로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빅3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쪽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큰 쪽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차 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근데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약간 같이 어울리는 측면들이 높죠. 이쪽을 보게 되면 연속 플러스 기간이 7개월 쪽으로 되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도 25%대 이상으로 다 같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들어가는 소재 관련된 부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부장이죠. 이쪽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쪽도 잠시 후에 팀장님께서 얘기하시겠죠. 네, 그거 관련된 바이오헬스 쪽도 당연히 좋은데 네. 이쪽은 약간 처음에는 바이오시밀러가 포문을 열었다가 그 다음에는 진단 키트 쪽이죠. 이쪽이 열면서 계속 좋은 모습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들이 바이오헬스 관련된 진단 키트 쪽은 지금이 정점이 아니냐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다른 모습들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게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쪽, 반도체 쪽 이쪽은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럼 이쪽에서도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면서 지금 어떤 내가 주식을 뭘 투자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수출이 잘 되는 품목들 확인하시고 거기서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을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진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또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 회복에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6개 신성장 품목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소재주가 나온 거는 이 수출 기업들에게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뭐 화학 소재다, 반도체 소재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엔 조금 진짜 한계가 있을까요? 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다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저한테 2시간은 주셔야 되는데 네네. 네, 근데 일단 이런 측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거기 포함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네. 저희가 이제 한참 또 실망감이 좀 많았었죠. 그래도 2차 전지는 유럽이나 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특히 미국은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쪽은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겠다는 쪽에서 종목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더 탑픽주가 궁금해지는데 이거는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김주은 팀장님은 반도체를 골라주셨어요. 반도체 요즘 사실 호재거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호재거리도 많고 사실 뭐 널리 알려진 뉴스들도 많아서 이제는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인 만큼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를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단순하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과거에는 좀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향세였고 그래서 뭐 제품을 찍어내도 뭐 제품 단가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게 크게 오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생산해도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추세로 점차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실적 발표치가 일단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은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뭐 대형 회사가 뭐 좋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흐름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7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잠정 실적 추정치, 현재 추정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사실 우리나라의 IT 업종의 퍼센테이지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도 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있는데 일단 대형주에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중소형주도 같이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도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식상하지만 그래도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슈퍼사이클이 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워낙에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좀 0.59%가량 움직이고 있는 85,300원대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 실적의 예상치가 한 8조에서 10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갭이 좀 큰 거 아니에요? 8조에서 10조면 조금 이제 2조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괜히 약간 뭔가 예상치보다 뭐 못 미치거나 그러면 또 약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8조에서 10조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워낙 거대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오차 범위라는 게 좀 존재를 해서 뭐 여기서 실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과대 계산하든지 뭐 상계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게 모이게 되면 그 차이도 커지게 돼서 좀 그렇게 8에서 10까지 좀 벌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 높게 나오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가에서 예상한 실적치만큼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 이하로 나오면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악재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이제 예상치의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보다 약간 좋게 나와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심어줄 수 있고 실제로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반도체 이제 대형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누가 봐도 딱 반도체다 하는 그런 친구들과 중소형주 이제 그쪽으로 뭔가를 좀 공급하는 그쪽이랑 어느 쪽에 조금 더 주가 탄력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세요. 이건 어느 종목이나 다 비슷한데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비교한다면 주가의 탄력은 당연히 중소형주가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고요. 이제 주가 탄력이라는 하는 부분은 변동성이라는 부분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었지만 맞아요. 원래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정말 많이 올라도 5%가 오르면 맞아요. 정말 많이 오른 진짜 거거든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 5% 오르는 상승은 중소형주에서는 사실 10% 이상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형주가 막 5%, 4% 이렇게 가게 되면 중소형주는 당연히 그보다 더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잘 갈 수 있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 하시거나 좀 나는 등락이 있더라도 좀 빠르게 가고 좀 크게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반도체 중소형주에 투자하시는 게 적합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정말 이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다시 원래 탄력이 좋았던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못 따라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두 분 섹터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반도체 쪽에 뭐 이렇게 크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제 사실 찾기가 힘들긴 하잖아요. 소재주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갖고 오신 측면에서 반도체 이쪽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겠죠? 저도 발이 걸쳐져 있죠. 네, 그쵸, 그쵸. 소재는 반도체 소재까지도 소재 뭐 소부장 할 때 그거니까. 예, 그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반도체주 좋게 봅니다. 네. 저도 팀장님 저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정말요? 예, 말을 아끼고 싶은데 세 종목 갖고 있는데 네. 세 종목이 부품 장비 쪽에 다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맞아요. 준비되는 자가 수익을 챙기겠죠. 네, 그쵸, 그런 관점 그쵸. 쪽에서 반도체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마 지금 시점 쪽에서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높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딱 한 달만 들고 있어 보자. 그러면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한 달만 갖고 있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 우리 김주훈 팀장님 갖고 온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종목인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소재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뭐 같이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소재주는 좀 잘 갖고 왔다라고 보시는 상황일까요?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부장,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네. 줄여서 말을 한 건데 관련된 쪽은 어차피 중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지만 일단 반도체라는 거는 일단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이 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난해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코로나도 이제 바닥 찍고 이제 경기 탄력 받으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반도체도 같은 이제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가 일단 당분간 뭐 최소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업황이 일단 좋고 업황이 좋게 되면 당연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뛰어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업을 주로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나 이런 부분들의 수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유망한 업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뭐 한 달 정도 갖고 있어도 된다. 그 부분에도 동의를 좀 하시나요? 지금 사시는 것도 사실 뭐 늦은 건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가 이번 연도 2월달, 3월달에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일하게 갔던 대형주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리 수급적인 이탈을 하고 지수가 눌려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림받지 않는 선택. 좀 너무 뻔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른 건 팔아도 이건 안 판다. 약간 이런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셔도 무방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니까 최근에 진짜 많이 오른 감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SK 하이닉스 하면은 옛날에 갖고 있었던 분들 막 진짜 종목 상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이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확실히 진짜 레벨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지금도 두 분 나서도 괜찮다라는 이런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의 섹터에서 조금 더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정말 많은 소재주 중에서 이게 소재주 발음이 안 되죠? 소재주 중에서 네. 소세지인 줄 알았어요. 네, 소세지. 네. 소세지 아니고 소재주 중에서 오늘 그래도 딱 눈에 띄었다. 이거는 진짜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표에서처럼 그냥 2차 전지 네. 그리고 또 관련된 쪽에 소재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소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데 아직 빛을 그렇게 못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요. 네,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회사도. 어렵네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예전엔 두산 솔루스였습니다. 아. 그때가 더 발음이 쉬웠는데 발음을 좀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 소재가 오늘 되게 어렵네요, 제가.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알기로 이제 동박보일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연관성, 그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이어지다가 한때 이제 또 두산그룹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정체를 가져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잘 가동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과거 이제 동박업체 인수한 뒤로 이쪽으로 매출을 계속 일으키는데 매출의 한 57% 정도밖에 아직은 차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알고 있는 쪽은 한 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쪽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OLED 소재라든가 식품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소재 쪽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OLED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지위를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좀 못 알아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들은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와 관련된 동향들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감들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회복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관문 직전 고점이죠. 여기서 이제 약간 주춤하고는 있다고 보여줘도 특히 일본의 1분기 실적 발표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2차전지 쪽에서 충분한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안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나머지 소재 쪽에서도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일단 직전 고점 때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6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손절가라고 하게 되면 손절가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그려다가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43,500원대는 일단 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위험 관리하는 가격대로 말씀드리되 일단 지금 직전 고점대를 잘 안착하는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수급들 양호하게 붙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까지 이어지게 되면 일단 재평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소재에 지금 취급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옛날에 두산 솔루스였던 솔루스 첨단 소재주 중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한 지금 부근 가능하다라고 보신 거죠. 48,500원가량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손절가는 4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워낙에 또 종목을 잘 보시잖아요.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도 다 되게 잘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데. 네, 그것까지 맞추라고 하시네요. 지금. 원래 주가는 맞추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보통 주가는 좋은 종목 사놓고 네. 항상 시간이 양념을 쳐서 이렇게 숙성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그게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단기적인 매매 좋아하시고 짧게 매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가 확인되는 순간 그때는 또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자 하게 되면 또 늦을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고 사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사놓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오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여쭤봤냐면은 네. 이제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SKC 메리츠와즈 다 너무 급하게 잘 올랐길래 네. 혹시 또 빠르게 올릴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움직인 거고 네, 저는 좋아요. 좋은 종목 소개시켜주는 정도 거기서만 만족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겸손하십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준 팀장님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수많은 반도체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제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테크윙이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이제 장비 쪽인데 검사 장비 쪽입니다. 뭐냐고 하면 네. 테스트 핸들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게 반도체라는 게 이제 제조를 마친 이후에 반드시 검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량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게 불량하지 않은지 이런 걸 검사를 하는데 바로 이 검사하는 장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글로벌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장비 이 분야에서는 1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7년도가 제일 높았고 18년도, 19년도는 약간 저조했다가 20년도 최근에 20년도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 그 매출 폭이나 순이익, 영업이익을 다 넘으면서 다시 이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21년도에는 더 20년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당연히 뭐 반도체 업황도 좋고 그동안 이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없어서 부진했었는데 수요는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작년보다 더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반도체도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검사 장비의 공급도 많아져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1년도에는 더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자면 네. 일단 어제랑 그제 이제 금요일이랑 목요일까지 포함했을 때는 좀 급진적으로 빠르게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종목은 최근에 1월 26일에 이미 25,2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고요.
2월달, 3월달이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한번 조정을 거쳤다가 이제 다시 4월달, 3월달 중순부터나 이제 4월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을 다시 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일단 저라면 매수를 한다면 23,000원 정도의 매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3,000원이면 지금보다 낮은 가격 아니냐, 그럼 지금 네.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서 현 시점에서 매수를 일부 하시고 나중에 주가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오르지만도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좀 분할 매수를 해서 23,000원대로 단가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전고점 1월 26일에 전고점이 25,200원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인데 뭐 100원까지 기억하시기는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25,000원대 1차 목표가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목표가는 설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김주은 팀장님 반도체 탑픽 중에 테크윈 가지고 와주셨고요. 검사 장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매수가는 23,000원, 목표가는 25,000원 가량, 그리고 손절가는 잡아주셨을까요? 손절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000원 정도 봐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 갖고 계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애정이 있으실 테니까. 네, 감히 제가 팀장님의 살짝 더 첨언을 드리자고 네.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하반기 가게 되면 DDR5라고 이제 4에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면 또 관련된 쪽의 종목들 대거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를 미리 대비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단 공정과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후공정 쪽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대표적인 테크윙이 그런 회사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보통 얘기하는 OSAT이라고 합니다. OSAT, 네. OSAT. 괜찮나요? 발음? 괜찮네요. 네. 이쪽 테스트 패키징하는 네, 이쪽 회사들이 훨씬 더 어떤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잘 지금 살펴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주은 팀장님 이 종목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갖고 오신 걸까요? 단기적으로도 접근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보실 수도 있지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더 보셔도 되는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종목 등락 자체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중장기로 보셨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워낙에 뭐 단타도 잘하시고 중장기도 잘 보시니까 제가 혹시 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종목 테크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장 마감까지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상투자자문 김주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